자, 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저희가 이 공식적으로 이 완벽한 재회 전략을 시작해 볼 건데, 먼저 저는 이번 시즌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OT 때 제가 살짝 말했지만요, 재회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이 지금 헤어진 상황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인지를 하도록 여러분에게 만든 뒤에 해당하는 큰 골자에서의 대처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뭐 예를 들어 카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기 위한 기법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가능한 쉽고 빠르게 제외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번 인강들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참담함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그 이별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심경이 어떤지, 심지어 상담을 하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불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하고 싶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은 또 상대방에게 이 감정적인 토로를 하기에 급급하시게 될 거고, 이미 그 방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과 더 이 대화의 교류를 하기 싫어하시는 상태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세상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별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해야 되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가장 상담을 하면서 답답해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이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유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성격이라는 요소가 이 하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처방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저 그냥 쟤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메소드나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 강의들은 여러분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골자에서는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재회를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적인 재회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그런 강의로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념편을 하고 나서는 이 단기 재회, 장기 재회 이렇게 좀 파트별로 구분된 강의를 하고, 그 뒤에는 이 실습 예제로 제가 이때까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을 지도했던 것들을 이 상황별로 이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의 강의는 2년 전의 강의에 비해서도 제가 훨씬 더 중압감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이 힘드신 건 알겠지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달려서 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재회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재회가 이루어지는 그 구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인 재회의 구조, 장기적인 재회의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디테일한 방법론을 부분마다 제시하기 전에 어디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먼저 그 큰 골격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머리에 없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제가 디테일한 방법론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접목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강의는 꼭 듣고 다른 강의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반적인 재회의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재회를 단기 재회, 장기 재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재회를 분석하는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건 내가 어디에 속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한 표인데요, 이 표의 기준을 저는 재회의 장애물에 두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일반 영상에서도 공개한 적이 있는 표인데,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내가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기에 의해서 장기 재회와 단기 재회를 어느 정도 1차적인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단기성 재회는 일단 감정적인 문제는 없는 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재회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단기 제어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감정 잔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이 제시한 이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 잔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제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상대방이 이별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해서 감정 잔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요, 어떤 사유에서든 이별을 결심하면 냉정하고 차갑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혹은 감정을 위해서 이 감정이 잔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교류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의 표면적인 반응만 보고 상대방이 나에게 잔여 감정이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을 크게 분석을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이성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별을 하고 나면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혹은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또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이 고정관념의 경중에 의해서도 우리가 또 제외의 골자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감정적인 문제가 작은 편이고 고정관념의 경중이 경한 편이라면 단기 제외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가 작은 편이라도 이 고정관념의 경중이 중한 편이라면 그 고정관념을 특정하게 해소하지 않는 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남은 감정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별 후의 진행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그 이성적인 고정관념의 경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성적인 고정관념의 경중이 중할수록 일반적으로 재회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울수록 비교적 쉽게 재접근을 할 수 있게 될 소지가 많고, 이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뒤에 처치를 해야 될 것들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상대방과 단기적인 재회를 포기하고 오랜 시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에 재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 고정관념의 정도가 너무 중한 편에 속해 있다면 관계 발전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가진 고정관념을 다시 해체를 시켜야지만 이성관계로서의 접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고정관념이라면 유예기간 사이에 희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가 있고, 굳이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회는 이 장애물이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보아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말 몇 마디, 카톡 몇 번, 혹은 어떤 특정한 방법 하나로 그로 인해서 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지금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재회의 구조를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 재회의 구조라는 뼈대에 이 방법론들을 더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재회의 방법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번 시즌 본 강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아마 제가 이후의 강의에도 가끔 등장을 시킬 예정이니까 이 재회 중에서도 장애물에 관련된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장애물은 각각 부분마다 어떻게 해체하지? 이건 지금 배울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이 선행해서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이 추후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재회의 구조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회의 큰 형태는 크게 단기적 재회, 장기적 재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단기적 재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기 재회는 재회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잔여 감정이 일정 기준 이상 있고 고정관념의 경중이 약한 경우, 그리고 잔여 감정이 없어도 인간관계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판단 시 기회를 주는 경우, 그리고 교류도를 살려서 레이어 재인식에 성공한 경우.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이 교류도를 살려 레이어 재인식을 시키는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난이도 레벨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 입장에서도 문장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모든 상황전 요건과 현황을 다 계산하면서 쓰는 그런 영역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좀 과감하게 배제를 하시고 이 앞에 두 가지 상황들을 보아야 하는데, 잔여 감정이
경쟁이 일정 기준 이상 있고 고정관념의 경중이 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단기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별을 생각하고 지금 이별을 결정하긴 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형태의 사유라면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단기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이 자녀 감정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맺고 끊음이 좀 불분명하고 또 정에 좀 잘 이끌리고 이런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지금 당장 애정 같은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추후에 감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지켜보는 이런 형태일 때 단기 제외를 하고 그 후에 다시 감정을 되살리는 방법으로도 단기 제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 제외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알아봤고 이제는 단기 제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단기적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별 발생, 초기 부정 반응 컨트롤, 교류도 유지, 부정관념 재해석 및 비전 제시, 그리고 재회. 자, 여러분, 이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스탠스로 우리에게 이별의 얘기를 건네올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텝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 부정 반응 컨트롤입니다. 먼저 그 상황을 보면요, 일단 상대방은 이별을 얘기할 때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기분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감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별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면 내적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합리화의 단서를 통해서 자기가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이 맞다는 식으로 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때는 논리적,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설득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자기 합리화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란 내 감정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왜곡을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 합리화는 감정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면 우리 또한 이 감정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히 탈출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첫 스텝인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상황 경량화 그리고 이성적 태도를 회복시키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제가 아예 이 시즌에요 이 단기 제외 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가서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 전반적인 구조를 여러분 먼저 이해하세요. 자, 이 초기 단계 부정 컨트롤 성공하면요 두 가지 경우에 이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 즉시 제외, 그리고 하나는 관계 유예,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이건 상대방의 이별을 얘기하게 된 이성적인 이유의 경중,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이유가 가볍고 이 상대방 성향 또한 감정적인 것에 좀 유약한 그런 성향이라면 이 상황에서 즉시 단기 제외의 다음 단계를 거쳐서 제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이 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이라면 교류는 이어가지만 재회를 당장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이 상대방과 이별을 얘기하게 되었다 보니까 교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색함이 맴돌도록 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 평소에 연락하시는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시되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평소의 스탠스와 유사한데 좋은 요소들을 좀 더 더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 어색함이 맴돌아 버리면 그 교류 자체가 불편하고 이럴수록 상대방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류를 유지를 하면서 이 다음 단계인 부정 관점의 재해석 및 비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단기 제외는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나와 감정적으로는 상했을지언정 이게 이별까지는 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감정이 잔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별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적인 부정적 관념이 이 잔여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선택할 만큼 상대방에게 지금 큰 요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관점을
애정이 해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지를 주고 그것을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합리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사람 입장은 이런 거였구나. 뭐 나름 타당하네. 나도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야 단기적 제외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기적 제외의 구조인데 여기 보면 제가 오늘은 구조를 설명하느라 하나하나 기법들 그리고 각 단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이거는 다음 강의들에서 이 차차 하나하나씩 해당하는 기법만 예시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독립적인 강의로 업로드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이 구조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제외의 구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제외의 구조는 단기적인 제외의 구조보다 훨씬 좀 더 복잡합니다. 이별, 후처치, 유예기간, 재접근, 교류 확장 및 부정관념 해소, 이성적 관계 발전 제외. 이렇게 이 한눈에 봐도 단계가 훨씬 더 많은데 특히나 이 중간에 있는 이 유예기간이라는 놈 때문에 걸리는 기간도 단기 제외에 비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유예기간은 제가 과거 인강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뭐 만남 기간보다 유예기간이 길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반문제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인강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쫙 준비를 할 테니까 유예기간 단독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별 후에 이 단기적인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쳐보는데 거기서 효율이 없다면 이때부터 우리가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 후처치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후처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이후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자녀 교류도가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1차적으로 시켜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이제껏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어서 외로워서 헤어졌다면 상대방에게 나도 사람이라서 일이 너무 고돼서 그 와중에도 너랑은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서 계속 내 옆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일만 했던 게 너를 너무 다치게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노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재해석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별 사유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관계를 매달리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별을 인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후처치를 할 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막 매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매달리고 이런 과정이 지금 끝나셨다면 일단 지금은 상대방한테 지금 내 이미지를 먼저 챙기고 추후에 우리가 재접근을 할 때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매달리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과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신뢰감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유예기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이별 후에 이 상대방이 완고하다면 그 기간의 편차는 있지만 유예기간이 여러분 수준에서는 가장 구사하기가 편한 방법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날 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유예기간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재접근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예기간을 가지고 나서 상대방에게 재접근을 하는 것도 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골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지금 나한테 보여지는 교류도 등을 고려해서 이 골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를 쭉 해놨으니까 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재접근의 연계 파장 상황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정관념 해소와 이성적 관계 발전이 있습니다. 먼저 크게 이 재접근 시의 교류가 잘 되는 상황과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의 문제로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후처치를 했지만 상대방의 기억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자녀 이미지로 인해서 연락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성적인 관계 발전에서도 교류는 되지만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성적인 측면으로는 발전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재접근 시에도 다시 한번 부정관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 뒤에 가서 이성적인 관계로 접목시키는 발전을 해야 우리가 재회까지 장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장기재회의 표본적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장기재회는 이별, 후처치, 유예기간, 재접근, 교류 확장 및 부정관념 해소, 이성적 관계 발전, 재회 이런 식으로 총 7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인 단계가 또 생기기도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재회의 구조들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구조를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는 게 왜 정말 중요했냐면 이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도통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냥 문득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혹시나 기다리지 않을까? 상대방 카톡 프로필 뮤직이 바뀌었네?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러면서 조금 지나서 매달리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매달리고 이것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회가 이 생각보다 진짜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장문 메시지 한 번, 특별한 에피소드 한 번 이렇게 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상황마다 처치할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재회의 디테일한 방법론을 올바른 타이밍과 단계에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이별을 하신 것은 동일하지만 각각마다 어느 수준의 이별에 속하는지 장애물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단기재회들은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가, 또 장기재회는 또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성립이 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마음은 다 단기재회를 바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는 단기재회 할 거야, 나는 좀 장기재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 주어진 상황을 분석을 해서 우리의 출발점이 지금 어딘지부터 알고 이 재회라는 것에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2년 전 재회인 강에서는 이 초점 자체를 아예 장기재회에 맞췄었는데 이번엔 아예 이 강의 자체의 스케일도 크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단기재회든 장기재회든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그 언어 기법들 그리고 사회공학적 기법까지 가능한 제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많이 함유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이번 재회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